안녕하세요. 최리봉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으로 야경계 지역을 합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에서의 야경계 지역 촬영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노출차 때문입니다. 궤적을 길게 하면 주변의 빛이 너무 강해 노출이 오버가 되고요. 주변 노출을 감안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좀 궤적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간단하게 포토샵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필터를 사용해서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은 후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경 궤적을 합치는 사진을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용산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저희 카페에서는 용산역 야경 출사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의 사진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장소는 용산역 달주차장 5층입니다. 달주차장 5층에 가시면 이런 광경의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촬영에 필요한 준비물은 일단 20mm 정도 이하의 광각 렌즈, 그 다음에 삼각대 릴리즈 이 정도입니다. 이 세팅 값은 ISO는 우선 야경이니까 100이고요. 조리개는 11에서 16 정도 사이. 그 다음에 셔터 속도는 벌브 모드입니다. 이거는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한 10장 혹은 그 이상의 사진을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구도를 잡으신 다음에 절대로 그 구도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구도를 딱 고정을 시켜 놓으시고 이 철길 라인 따라서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그 기차의 불빛이 시선에 들어오면은 벌브 스위치를 누르고 띄었다 하면서 촬영을 하시게 됩니다. 촬영 시간은 보통은 한 20초에서 길게는 40초 정도 그 정도 사이의 시간을 두고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라인마다 다 기차가 지나가는 걸 촬영을 하시려면은 1시간 정도 이상은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이렇게 궤적이 나오게 보정을 하는지 그 보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정을 하시기 전에 그날 촬영한 사진을 한 폴더에 몰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 합치기 위해서 잘 나온 사진들을 한 폴더에 몰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파일, 스크립트에서 스택으로 파일 불러오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택으로 파일 불러오기를 하면 레이어 불러오기라는 이 옵션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찾아보기를 누르시고 촬영된 사진을 자 선택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선택을 할게요. 일부러 한 폴더에 다 몰아놨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내가 불러올 파일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레이어 불러오기 창에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밝기는 우선 신경을 안 쓸게요. 밝기 같은 경우에는 보정을 하고 난 다음에 레이어를 다 합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정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로우 파일도 그냥 바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스크립트에서 불러오게 되면은 JPG뿐만이 아니라 로우 파일에서도 불러올 수 있으니까는 그냥 로우 파일을 불러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일부러 로우 파일만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일일이 다 변환을 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는요. 그냥 로우 파일 상태에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걸리니까 여긴 좀 빨리 돌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진이 다 불러와졌으면 보시면은 사진이 좀 상당히 어두운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궤적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언더인 상태로 사진을 찍습니다. 왜냐면은 블렌딩 모드에서 밝게 하기를 선택을 할 건데 그럼 전체적으로 사진이 좀 밝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촬영 자체를 좀 언더로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눈을 꺼보면 이렇게 라인이 각각 다른 곳에 찍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라인을 하나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레이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맨 위에 레이어를 클릭을 한번 하시고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려서 맨 아래 레이어까지 선택을 합니다. Shift 키를 눌러주세요. 이때. 그러면은 전체 레이어를 한 번에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블렌딩 모드에서 밝게 하기를 클릭을 할게요. 자, 벌써 사진이 변했죠? 이런 식으로 각 라인의 불빛이 다 살아나는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면 일단 궤적을 합치는 건 다 끝이 난 거예요. 컨트롤 E를 눌러서 사진을 하나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손을 볼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
비행 궤적이 나타났네요. 보통 헬기가 지나갔는지 이런 궤적이 하나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왜곡이 심하다 보니까는 좀 왜곡을 잡아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우선 보정을 해볼게요. 자, 컨트롤 J에서 레이어 복사 한 장 하시고요. 우선 요 궤적부터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우선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하니까 이런 비행기 궤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패치 툴로 이렇게 없애야 될 부분 클릭해서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없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런 건 간단하게 이렇게 주의하실 것은 주변 하늘과 같은 색, 같은 밝기 정도의 부분으로 클릭 드래그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깨끗하게 지워졌죠? 한번 살펴보면은 하늘에 궤적이, 서울 하늘에 궤적이 의외로 있어요. 저 높이 날아가는 비행기 궤적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이렇게 좀 지워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옆에 부분을 그러면은, 자, 궤적은 다 없어졌습니다. 깔끔해졌죠. 자, 그 다음에 이 왜곡을 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일 간단한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축소를 하고 보기 좋게.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자유변형 툴을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요 모서리 부분을 좌우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왜곡을 잡아줄 겁니다. 이때 그냥 움직이시면 확대가 되고 줄어들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 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르고 우측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가운데 건물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건물에 수직이 맞았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이 왼쪽 건물에 수직을 맞추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컨트롤 누르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살짝 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만 할게요. 요 정도만 하시면은, 그리고 엔터 치시면은 어느 정도 건물이 왜곡이 없어졌습니다. 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만 해도 보기 싫을 정도의 왜곡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광각이기 때문에, 또 광각은 어느 정도 왜곡이 있어야 멋스러운 사진이 되니까는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해주겠습니다. 건물이 다 나온 것도 아니고 일부분이 나왔죠. 이런 부분은 차라리 크롭으로 좀 잘라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롭 툴 누르시고, 자, 쉬프트를 누르시고, 자, 배경 부분, 아랫부분이 잘려나가는 건 그닥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윗부분, 하늘 부분, 과도하게 많은 하늘 부분에 모서리를 잡고 쉬프트를 누르고, 자, 조금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흉한 장면 부분들을 이렇게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은 이렇게 깨끗한 야경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순서만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파일을 처음 불러올 때 하나하나 열지 마시고, 파일, 스크립트, 스택으로 파일 불러오기. 그럼 레이어가 여러 개 쌓이겠죠? 그 다음에 레이어 브랜딩 모드에서 밝게 하기만 선택을 하시면은 라인이 다 살아있는 이런 궤적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날 촬영한 다른 사진을 가지고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은 일단 닫아 놓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스크립트, 스택으로 파일 불러오기 선택을 하시고, 자, 찾아보기에서 이번에는 용산 야경 2번이라는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전체 파일을 다 선택을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위에 파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끝부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그럼 이렇게 파일이 다 들어온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레이어 불러오기 창에서 다시 한번 확인. 다 불러져 왔네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달주차장 4층에 내려오시면은 이마트 쪽으로 요런 궤적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촬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레이어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맨 아래 레이어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럼 전체 레이어가 다 선택된 게 보이시죠? 야,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밝게 하기.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요 궤적들이 짧아가지고, 이때도 벌브 모드로 촬영을 했는데, 좀 사진이 어둡게 나온 경향이 있네요. 컨트롤 E 눌러서 일단 합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컨트롤 J 복사 한 장 해주시고요. 자, 사진이 너무 어둡죠? 그래서 요거는 살짝 노출 보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터에 카메라 로 필터 들어가셔서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하이라이트 난 부분과 건물의 노출 차이가 상당히 큰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 하이라이트 부분은 살짝 줄여주겠습니다. 밝은 영역 부분은 30에서 40 정도 이 사진에서는 빼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너무 어둡죠. 자, 건물을 좀 밝게 하겠습니다. 자, 건물 부분이 밝아졌죠. 자, 이 상태에서도 조금은 어둡네요. 그래서 노출값을, 이 사진 같은 경우에 노출값을 살짝 만져주겠습니다. 노출값을 한, 요 정도 플러스 9.5 정도. 요 정도만 하면 건물도 살아났고, 그 다음에 이 궤적도 다 살아났는데, 요 부분이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아직도 좀 너무 밝아졌죠. 그래서 밝은 부분만 살짝 어둡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웬만한 야경 사진의 밝기는 나왔죠. 조금 선명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명료도를 살짝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훨씬 더 사진이 선명해지는 게 보이시죠? 안개 현상 찍어도 살짝만 높여줘서 밝게 하게, 좀 더 선명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활기를 좀 움직여서 좀 더 채도가 높은 사진으로 라인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확인. 자, 그리고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많이 밝아졌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오른쪽에 여기 이마트 광고판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노란색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똑같이 패치 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치 툴로 잡아서 어차피 밝기가 같기 때문에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깨끗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여기도 궤적이 있네요. 이런 것도 잡아서 패치 툴로 없애주고요. 화면을 맞춰보고, 만약에 조금 더 이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조정 레이어 들어가서 커브 값을 한번 만져볼게요. 자, 조정 레이어에서 전체적인 노출을 살짝만 더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의 밝기는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이 아래쪽 이 부분이 너무 밝아졌죠. 이 부분은 자,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브러쉬 키우기를 좀 키우시고요. 이 부분만 좀 살짝 죽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요. 이런 식으로 죽여서 하이라이트 난 부분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티 안 나게 살살 브러쉬질을 층이 안 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근데 이 사진에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 화각 때문에 이 상단 부분이 상당히 좁습니다. 하늘 부분이 너무 안 나와서 사진이 답답한 그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컨트롤 E 눌러서 레이어를 합쳐주시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캔버스 사이즈를 늘린 다음에 그 부분만큼을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미지에 캔버스 크기 들어가셔서요. 자, 윗부분을 늘릴 거니까는 요 기준점을 아래로 내립니다. 그러면 나는 사진을 캔버스를 위로 키울 거다. 얼만큼이나 키울까? 그러니까 폭은 상관이 없겠죠. 폭을 바꾸는 건 아니니까는 높이를 바꾸는 거니까 높이를 한 4500픽셀로 일단 줄게요. 그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은 캔버스 사이즈가 요만큼 늘어난 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냐면은 뭐 여기 요 공간이 좀 있으면은 요 부분을 선택 명령으로 잡아서 느리겠는데 요 공간이 너무 좁은 관계로 자, 사각 선택들로 이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자, 선택을 하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리고 내용 인식 채우기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7획 밑에 내용 인식 채우기 엔터 누르시고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해 주시면은 요렇게 요게 뭐냐면은 요 부분의 색깔을 가지고 여기를 채울 거다예요. 여기서는 일단 다른 거 안 누르고 요건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하니까 다 채워진 게 보이시죠? 자, 이래서 그냥 여기에서는 간단한 거기 때문에 확인. 그리고 좀만 기다리시면은 요 하늘색으로 다 채워집니다. 자, 컨트롤 D에서 선택 영역 해제해 보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아무런 티 없이 채워진 걸 보실 수가 있지요. 이거를 뭐 선택 영역 잡아서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확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약간 왜곡이 생기고 안 좋은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요 내용 인식 채우기를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식 채우기는 따로 포토샵 시간으로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컨트롤 E 눌러서 합쳐 주시고요. 자, 일단 사진의 비율이 깨졌죠. 위를 늘렸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약간 비율을 맞춰줘야겠죠. 아랫부분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컨트롤 T를, 크롭 툴을 누른 상태에서 아랫부분을 조금 크롭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윗부분도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 크롭을 해서, 자, 사진의 비율을 맞춰주시고 엔터. 자, 그러면은, 보이지 않던 하늘 부분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사진의 균형이 맞게 되지요. 자, 요 정도만 하시면은 야경 사진은 궤적을 합치는 궤적이 잘 나올 수 있게 하는 야경 사진의 보정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제 물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샤픈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하이패스를 주신다든지 그런 작업을 동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